안녕하세요. 도나운쌤입니다. 2021년 10월 29일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CEO는 연례 화상 행사에서 페이스북의 명칭을 메타로 변경한다고 밝힙니다. 또 새로운 로고는 무한대를 뜻하는 수학 기호와 비슷한 생김새입니다. 이번 사명 변경과 관련하여 페이스북은 새로운 이름 메타의 상표권을 얻기 위해 한 개인에게 400억 원을 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갑자기 거액의 돈까지 주면서 메타라는 새로운 이름을 달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바꾼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메타버스 기업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메타라는 새로운 이름에서 볼 수 있듯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향후 10년간의 기술 로드맵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처음 3년은 페이스북과 페이스북 플랫폼을 아우르는 기존의 생태계를 지원하고 이후 5년은 메신저, 왓츠앱, 비디오, 검색, 인스타그램, 그룹 등 차세대 제품을 공고히 하며 앞으로의 10년의 미래는 연결성,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년의 시간이 지난 현 시점인 2021년 7월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CEO는 페이스북을 소셜미디어 회사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는 발언을 합니다. 또 메타버스는 모바일 인터넷의 뒤를 이을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며 메타버스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 합니다.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를 통해 자유롭게 거닐고 만나고 쇼핑하는 새로운 컴퓨팅 물결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 말하지요. 2021년이 시작되면서 가장 화제는 바로 메타버스였습니다. 누군가는 거품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다가올 미래라고 말하는 메타버스. 메타버스 플랫폼을 누가 선정하느냐가 가장 화두입니다. 플랫폼 기업은 1등만 살아남고 독점적 지위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과 트렌드가 바뀌게 되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인기가 많았던 싸이월드라는 PC 기반 SNS 플랫폼은 모바일 시대가 되고 페이스북의 본격적인 등장에 따라 한순간에 망해버립니다. 페이스북은 인터넷 시대가 모바일 인터넷 시대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SNS 플랫폼을 선점해 세계 7위 기업으로 성장했고요. SNS 시대는 3G, 4G, 5 시대로 진화하면서 표현 수단이 텍스트, 사진, 동영상으로 점차 진화해 왔습니다. 인간은 늘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며 또 남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인간의 특성을 잘 포착한 페이스북은 좋아요 시스템을 도입해 사람들의 인정 욕구를 자극하여 미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좋아요와 같은 타인의 관심을 얻기 위해 자신의 정보들을 자발적으로 거리낌 없이 공개하죠. 페이스북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에 따라 취향에 맞는 재미있는 정보들만 골라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 정보와 누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광고주에게 팔리게 되죠. 그게 페이스북이 돈 버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시대가 열려 사람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고 새로운 곳에서 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페이스북은 한순간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인류의 새로운 놀거리가 될 메타버스 플랫폼을 선정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과거 페이스북을 하면 젊은 세대라 여겨졌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한 곳이 청소년 1만 명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을 주로 하고 불과 27%만이 페이스북을 이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물론 아직 자회사인 인스타그램이 건재합니다만 한때 페이스북도 10대, 20대들의 놀이터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그만큼 한순간에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페이스북의 메타버스 준비는 8년 전 VR 기기 회사 오큘러스를 인수하면서 시작됩니다. 오큘러스는 현존하는 VR 기기 중 가장 성공한 제품으로 VR 시장의 점유율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세계에 들어가려면 VR 기기가 필요합니다. VR 기기로 가상현실 게임을 즐기는 것은 이미 옛말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가상공간에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게 되어 SNS 서비스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페이스북의 빅피처입니다. 3G, 4G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플랫폼을 장악해 아이폰도 팔고 앱스토어에서 수수료도 챙기는 애플처럼 5G, 6G 시대가 열려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면 페이스북은 오큘러스도 팔고 가상세계 이용 수수료도 챙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스북이라는 이름까지 없애고 메타라는 이름의 회사를 만들었다는 것은 회사의 방향성을 메타버스로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세계를 만들고자 VR을 활용한 무한 오피스를 개발 중인데요. 직원들은 직접 대면하지 않고 각자 집, 소파에서 업무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 말하죠. 메타버스를 활용한다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장소에 있다는 느낌이 들 것이라 합니다.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바꾼 두 번째 이유는 페이스북의 도덕성 논란으로 야기된 신뢰의 문제인데요. 페이스북의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 출신 프랜시스 호거는 최근 영국의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분노와 증오는 페이스북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페이스북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했음을 폭로했는데요. 그녀는 음모론과 가짜 뉴스를 깨부수기 위해 페이스북에 입사했지만 그녀가 페이스북 입사 후 보고 느꼈던 것은 좌절이었다고 말합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음모론, 가짜뉴스, 사회적 악영향들에 대해서는 대충 없애는 신용만 한다고 그녀는 주장합니다. 페이스북은 가장 많은 조회수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분열을 초래하는 참여 기반 랭킹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상습범들은 알고리즘을 갖고 노는 법과 페이스북을 최적화하는 법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죠. 이 같은 알고리즘이 사람들을 극단으로 몰아가고 증오를 부채질하면서 중도 좌파는 극좌파로, 중도 우파는 극우파로 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점은 과거부터 계속 지적되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페이스북이 공경에 처하게 된 이유는 이미 자체 연구를 통해 자신들의 알고리즘이 사회적으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과거의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의 큐레이팅 방식 때문에 더욱 좌경화, 우경화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우파라면 우파 콘텐츠만 추천되고 좌파라면 좌파 콘텐츠만 추천되니 말이죠. 그렇게 편향된 정보를 보다 보면 자신도 편향된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이번 내부 폭로는 사용자 관점이 아닌 콘텐츠 생산자 관점에서의 폭로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돈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즉 많은 좋아요와 조회수를 가져와야 하는 생산자에게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이분법적으로 나눠진 세계관에서 철저하게 한쪽 편만 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걸 시원하게 긁어줘야 좋아요를 많이 받고 사용자는 스스로 공유도 해줍니다. 특히 사람들은 선악의 구분이 확실하거나 정답이 있는 문제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논쟁의 요소가 많은 이슈에 대해 관심이 많고 사람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정당이나 본인의 가치관이 주류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특정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좋아요를 눌러주고 그런 컨텐츠들이 더욱 쉽게 멀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중간에서 아무리 분석을 잘하더라도 선비처럼 구는 컨텐츠는 결국 퍼지지 못하는 죽은 컨텐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페이스북에서 살아남는 컨텐츠 생산자는 양극단적인 이야기를 생산하는 자들 뿐인 것이죠. 페이스북은 2004년 설립 이래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로 성장해가면서 정보 유출과 독점 등의 여러 논란을 겪었지만 내부 폭로로 촉발된 이번 위기가 가장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전파하는 핵심 행위에 대해 윤리적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또 사람들은 페이스북 비즈니스의 비밀에 대해 서서히 눈치채 가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콘텐츠가 양극단의 주장을 통해 돈을 벌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퍼져버리면 신뢰가 사라지고 결국 유저는 떠나고 광고 역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페이스북의 상황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어쩌면 기존 비즈니스는 이제 서서히 저물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으며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발빠르게 넘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여집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